그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자로서의 이제 숙명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면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시대는 점점점 흘러가는데 나의 그 강의 교환은 1년 전, 2년 전, 심지어는 5년 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곤란하겠죠. 예. 그때마다 자료들, 특히 이제 강의 PPT나 이런 것들을 그때 버전에 맞게끔 수시로 업데이트 내지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우리가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거예요. 근근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교수의 존재 의미,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교수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책임성. 지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실무 수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강생들이 제출하는 건의사항이 있잖아요. 그 건의사항을 제가 AI한테 돌려봤어요. 그래서 3가지 정도 참고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봤는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강의의 품격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은행. 이거 실제 교육받은 행정사들이 적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자기 자랑과 사과. 사실 실무 노하우 대신에 불필요한 자기소개나 농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은 낭비적인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대 같은 태도다. 이런 걸 왜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강생들을 마치 내가 교수니까 학생처럼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동료지 않습니까? 동료. 어차피 그분들도 개업하게 되면 똑같은 행정사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수라고 해서 마치 아래 사람 취급받아서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편향성.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강의에 굳이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한 얘기고요. 공적인 강의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인데요. 사실 뭐 행정사님들 중에 보면은 뭐 1년 연봉이 몇십억이 되는 행정사님들도 제법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달에 뭐 몇 억씩 버시는 분들. 그런가 하면 근근히 뭐 유지하기도 힘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사실 행정사 업무라는 게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되는 얘기는 굳이 강의 석상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잘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거는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전파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기를 올리는 게 그거 아닐까요? 네.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그런 부정적인 발언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계해야 될 대목인데요. 무성의한 것입니다. 간혹 강의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강의를 통해서 개인의 업무를 홍보하거나 또 마케팅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경우가 혹 있나 봐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강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 또 하나가
실제 그 강의 PPT 자료가 그 전에 배포한 그 교재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육생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료 공유를 부탁을 해요. 여기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노하우를 얘기한 그 자료를 좀 제공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나 봅니다. 근데 그건 또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교수라고 해서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야 된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퍼줘야 됩니까? 물론 그건 개인적인 어떤 이제 판단에 달려 있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교수라면 다 퍼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 퍼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퍼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퍼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게 되거나 아니면 나보다 월등히 더 깊은 노하우를 갖고 있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 강의하고 하면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샘플들을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걸 보고 업무를 하세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뒤에부터 연락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서 어떨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면 저보다도 업무를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 처음 첫 발걸음을 제대로 뛸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걸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샘플입니다, 샘플. 그래서 그건 교수님들마다 사정에 있어서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최소한 그래도 교수라면 그런 책임 정도는 감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내용인데 뭐 우리는 경력 출신도 있고 시험 출신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강의 중에 뭐 경력직 출신 행정사, 뭐 시험 출신 행정사 이렇게 구분해서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왜냐면 그렇게 뭐 편가르기 비슷하게 해서 이질감 조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의 석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뭐 확인하고 이런 태도들.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들 스스로가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가르치는 신입 행정사들이 교육이 끝나고 교실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나도 할 수 있다. 해봐야지. 이런 어떤 자부심과 어떤 나름대로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 거기다가 정말 전문가단 아우라를 채워줄 수 있다면 훌륭한 교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현업도 바쁘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신입 행정사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밑거름이 돼서 우리 행정사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님께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